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한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자, 5번부터 보면은 부등시 혹시 아나요? 우리 양 눈에 디옵터 차이가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등시하면은 2디옵터 이상의 차이를 가진 눈을 부등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살 되면은 신검하잖아요. 신체 검사 이제 군대에서 하는데, 요게 과거에는 한 3디옵터, 4디옵터 정도 차이가 나면은 부등시가 있으면은 현역으로 이제 군대도 입대 못했어요.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한쪽 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양한 시력 자체가 1.0이 나오더라도 부등시가 굉장히 심하면은 한쪽 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디옵터고 그 반대쪽 눈이 마이너스 2디옵터고 이렇게 이제 3디옵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부등상시가 와요. 부등상시는 또 뭐냐면은 마이너스 5디옵터로 보는 눈과 마이너스 2디옵터로 보는 눈 자체에서 그 맺어지는 상 자체, 상 크기가 차이가 나겠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마이너스 디옵터 렌즈에서는 보이는 상 자체가 축소된 축소상을 보게 되고요. 플러스 렌즈 같은,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보면은 확대상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플러스 렌즈,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확대상을 보는 대신에 시야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축소상을 보는 대신에 이제 시야 자체는 굉장히 좀 넓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측 눈이 마이너스 5디옵터고 좌측 눈이 마이너스 2디옵터면은 마이너스 5디옵터에서 보이는 상이랑 마이너스 2디옵터에서 보이는 상 자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뇌에서 한 2%, 약 한 2% 이상 정도의 상 크기가 차이가 나면은 억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 눈, 이제 잘 보이는 눈,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눈, 그쪽 눈만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 반대쪽 눈은 억제돼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시가 생기면은 부등상시가 같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한시 기능 이상의 원인으로 일으키는 것 중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대표적인 것들이죠. 부등시, 부등상시. 그래서 왜 군대 현역으로 가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앞에 이제 1강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우측 눈과 좌측 눈 이제 원활하게 같이 사용을 해야지 원치감, 근치감도 있고 입체 감각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능을 못 하게 돼요. 사실 부등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단안으로만 생활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훈련하거나 막 이럴 때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테고, 이제 어떤 스포츠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부등시가 있으면은 현역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렇게 이제 신검에서 그렇게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또 부등시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안과를 간다든지 안경원을 간다든지 그런 걸 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두 쪽 눈 중에서 한쪽 눈이 시력이 좋기 때문에 그 눈으로만 계속 생활하고 이제 있는 줄 본인은 또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시력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안과나 안경원 갈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가서 내 눈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듣고 안경을 맞춰도 안경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경을 이제 부등시 양쪽 눈에 디옵터 차이가 나는 그런 안경을 썼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적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오른쪽 눈에서 보이는 상의 크기랑 왼쪽 눈에 보이는 상 크기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조금 오히려 안경 쓰고 이러면 더 불편하고 뭔가 좀 거역스럽고 막 그런 부적응의 느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안 써요. 어차피 쓰나 안 쓰나 뭐 본인은 시력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왜냐면 한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눈 같은 경우는 꼭 사실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인 거고요. 그래서 부등시, 부등상시는 양안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제 맞는 것들. 그리고 1번의 약시도 마찬가지예요. 약시도 어떤 단안의 약시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 눈이 억제되면서 계속해서 더 약시가 되고요. 그래서 두 눈의 이제 기능이 원활하게 같이 이제 양안시 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시도 이제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굴절 이상에 관련된 거니까 2번을 답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9번에 사위로 발전하는 원인으로 아닌 것은 해서 과도한 근거리 작업, 외안근의 피로, 안구의 굴절 이상, 신경지배 이상, 사위로 발전하는 원인 아닌 것은 딱 지금 보면은 답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충분히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답을 한번 골라보실까요? 일단 1번 보시면은 과도한 근거리 작업, 조절을 많이 하겠죠. 눈에 피로가 쌓이겠죠. 조절성 피로가 쌓이겠죠. 이걸로 인해서 근데 뭐 사이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은 신경의 문제나 이제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이제 케이스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1번도 이제 뭐 그 사이로 발전하는 원인으로 이제 꼽을 수는 당연히 있고요. 외안근의 이제 피로, 이것도 1번, 2번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왜냐하면은 조절성 이 피로 조절을 하게 되면서 폭주를 또 하게 되면서 한쪽으로 사실 이 시선 자체가 굉장히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이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가 근거리 작업하고 이럴 때 뭐 일반적으로 안경을 또 쓰고서 이제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근시 안경 마이너스 오목 렌즈에 대부분 이제 근시 안경을 쓰잖아요. 그런 근시 안경을 쓰고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 인이 걸리게 되죠. 우리 시선 자체가. 그럼 베이스 인이 걸리게 되면은 내사이 유발할 수 있는 계산 부담으로 인해서 내사이가 유발되는 또 그런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외안근의 피로로 인해서 또 이제 사유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3번 굴절 이상, 요게 이제 틀렸고요. 4번 이제 신경지배 이상.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이제 하면은 뭐 외안근 근육의 이제 수축과 이완의 어떤 문제, 뭐 그런 것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과조절로 인해서 조절성 폭주가 증가될 때 안기능의 상태는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과한 조절로 인해서 조절성 폭주가 증가됐다. 요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기능의 상태는 내사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과도한 조절로 인해서 조절하게 되면은 폭주도 하고 축동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사위가 발생할 수 있다. 내사위뿐만 아니라 눈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이제 강하게 지속적으로 수시간 이상 이렇게 조절을 지속하게 됐을 때에 눈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논문 데이터를 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우리 눈 그 내부에 슐랭간이라는 그 방수가 통과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 슐랭간도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방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홍채와 이제 각막의 후면 그 사이의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방수가 통과하는 그 이제 통로예요. 그 통로 자체가 각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이게 막힐 수 있는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물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구 내부의 압력이 많이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과도한 조절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50분 공부하고 뭐 근거리 작업을 하면은 한번 10분씩 쉬면서 멀리 바라봐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이런 이유 중에 또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아셨죠? 자, 그리고 그 11번 보시면은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해서 수평사위, 내사위, 외사위 무슨 폭주의 융합운동으로 안위를 정렬한다. 그래서 그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 내사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어 줄까요? 내사위 같은 경우는 음성융합성 폭주, 음성융합성 폭주 융합운동으로 안위를 교정한다. 안위를 정렬시킨다. 음성융합성 폭주는 사실 계산이에요. 폭주라고 해서 눈 몰리는 걸로 또 착각할 수 있는데, 음성융합성 폭주는 사실 가짜 폭주, 계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외사위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양성융합성 폭주. 이게 진폭주예요. 진짜 폭주. 외사위 양성융합성 폭주의 융합운동으로 안위를 교정한다. 안위를 정렬한다. 오케이. 그래서 내사위 옆에다가는 음성융합성 폭주, 외사위 옆에다가는 양성융합성 폭주, 그 운동으로 안위를 교정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위의 보정법으로 올바른 순서를 나열하시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4주차, 5주차, 6주차 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위를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먼저 정식 그 굴절 이상을 정확하게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먼저 적어보세요. 비정식 교정, 굴절 이상의 완교정, 그렇게 적어보세요. 굴절 이상의 완전 교정, 굴절 이상의 완전 교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면 렌즈의 가감. 구면 렌즈를 가할 수도 있고 좀 감할 수도 있고. 구면 렌즈의 가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훈련, 비전 세라피, 비전 트레이닝, 그렇게 이제 적어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프리즘 처방, 사유의 보정법으로. 그리고 자 13번 볼게요. 프리즘 처방에 있어서 다음 보기와 같은 처방전일 때 적절한 설명은, 그래서 처방전 보면은 오른쪽이 250에 S250에 C100, 엑시스 90, 그리고 베이스인 이프리즘이네요. 그리고 왼쪽이 S200에 실린더 025 180도, 그리고 베이스인 이프리즘이에요. 베이스인 이프리즘 이렇게 걸리는 거 보니까 외사위고, 외사위인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장이 있을 정도로 뭔가 융합에 문제가 있고 복시가 좀 일어나는 눈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넣겠죠. 일반적으로는 외사위 처방을 이렇게 베이스인 넣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지금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이 사람 이제 융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처방전을 보고서 요 이제 적절한 설명은 1번 단하는 4프리즘 베이스인으로 프리즘 양을 한 쪽에다가 몰아준다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처방이에요.
한쪽에다가 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넣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프리즘 자체가 빛을 어느 정도 꺾이게 1프리즘이면은 1m에서 1cm 정도의 그 편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4프리즘 같은 경우면은 4cm 1m에서 4cm의 편의가 일어나게끔 빛을 많이 꺾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빛을 이제 프리즘을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광학적 질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근데 한쪽에다 그거를 또 몰아서 넣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위화감도 있고 눈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양 자체가 많지 않으면 한쪽에다가 이제 뭐 넣는 경우도 뭐 사실 괜찮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양 자체가 프리즘 양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고 굳이 이제 양쪽에 나눠서 넣으면은 충분한데 한쪽에다가 이제 프리즘을 몰아주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하는 그런 처방이고요. 그래서 1번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프리즘 효과를 주기 위해서 PD 조정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이런 설명도 좀 드릴 건데, PD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프리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쪽에 거의 2.5디옵터, 뭐 2디옵터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2프림 주려고 그러면은 한 1cm 정도를 떨어뜨려 주면은, 우리가 이제 프리즘 공식이 프리즘은 디옵터 곱하기 h 센티미터. 그러니까 한 1cm 정도의 그 일부러 이제 오차를 주어버리면은 프리즘이 그만큼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PD를 이제 요 근시 안경 같은 경우는 베이스 인프리즘 주려고 그러면은 좀 더 멀리 PD를 크게 이제 오차를 내주게 되면은 그 베이스 인프리즘 효과가 나겠죠. 한쪽에 오른쪽에 1cm, 왼쪽에 1cm 정도만 줘도 충분히 지금 한 4.5 4프리즘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2번 같은 방법은 사실 잘 많이 안 쓰는 방법이에요. 애초에 메이커에서 프리즘 렌즈를 주문할 때 프리즘 렌즈를 이제 RX로 주문하는 프리즘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주문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일부러 PD를 오차내서 이제 프리즘 효과를 주는 방법은 잘 안 쓰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또 광학적 질이 굉장히 많이